안녕하세요. 서울 베스트 정형외과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종환입니다. 섬유근육통은 이제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의사분들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지만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질환은 만성적으로 전신적인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 우울감과 그런 불안감 그리고 수면장애 등이 같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보통 영상의학과적 검사나 혈액검사 등에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꾀병이다 아니면 환자분들이 예민한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참 불편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은 생각보다 흔해서 보통 2% 정도의 유병률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성분들에서 남성분들보다 10배 이상의 유병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의 중년의 여성분들에서 특히나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굉장히 진단이 어려워서 진단하는 데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고 4분의 1 정도에서만 제대로 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신적인 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이나 어깨 축지, 그리고 허리, 골반, 그리고 사지에 전반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아주 강하게 발생하든가 약하게 발생하든가 이런 것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사지에 자결감이라든지 그리고 쩌릿쩌릿한 감각, 그런 무감각, 이런 이상 감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으로는 환자분들이 우울함이라든지 그리고 수면 장애,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까지도 같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섬유근육통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이 통증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자극마저도 통증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섬유근육통의 진단의 경우는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3개월 이상 만성적이고 전신적인 통증을 가진 분들이 만성 피로와 우울감 그리고 수면 장애 등까지 동반된다면 그분들을 이제 섬유근육통일 수도 있다라는 의사의 의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영상의학과적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질환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이해와 그리고 인식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여러 검사 그리고 여러 치료를 통해서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질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한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또 환자분들에게 이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환자를 이해시키고 보호자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치의 개념보다는 이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항우울제, 그리고 항정관제, 그리고 트라마돌 등의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고 이와 더불어서 유산소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상 완화를 위해서 다른 치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이미 환자분들을 모시고 여러 병원을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무슨 검사를 하면 정상이다, 특별한 거 없다, 환자분이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같이 들어서 환자분들이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섬유근육통의 특징이 전신적으로 아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당신은 꾀병이다, 또 아프다고 한다, 이런 식의 타박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는 반드시 환자분들을 같이 병원에 모시고 오셔서 같이 의사한테 상담하고 그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나 섬유근육통 아니야? 이러고 오신다면은 그거는
바로 섬유근육통이라고 진단하기는 힘듭니다. 일단은 섬유근육통 자체가 배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목하고 허리에 관련된 영상의학적 검사라든지 임상적인 소견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또 질환에 의심된다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특별한 원인도 없고 일반적인 통증 치료를 했는데도 그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의사분들이 느낌이 옵니다. 이분 좀 특이한데, 환자분들에게 구체적인 동반되는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아프셨냐? 수면장애가 있는가? 우울감이 동반되는가? 어떤 치료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받아왔는가?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검사가 몇 번째 검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일반적인 질환이 아니고 섬유근육통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 섬유근육통 아니야? 이렇게 하고 왔을 때 바로 즉각적인 그 치료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보통 진료실에 들어올 때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체념한 듯이 보이고, 이번에도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이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의심하고 치료가 안 된다, 다른 곳에 가봐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환자분들이 이미 MRI를 다른 곳에서 목 MRI를 수차례, 허리 MRI를 수차례 이미 다 촬영을 하고 오셨고, 그런데도 자기는 뭐 하라는 건 다 했는데 치료가 안 됐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요. 보통 가족분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오시자마자 나 이거 깨병 아니에요, 나 정말 아픈데 이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제가 치료를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지만 처음에 이제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서를 이제 밟아서 나가면서 섬유근육통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첫 순서에 이미 여기서도 치료가 안 됐다 생각을 하시고 다른 곳으로 또 가시게 되면서 그 병원에서도 또 첫 순서를 밟게 되고 거기서도 치료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치료와 진단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한 병원에서 한 의사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그런 진단을 받으려면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질환이 배제하고 섬유근육통이라는 어려운 질환으로 확진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환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환자분들의 그런 증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증상이 아니고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의사를 믿고 본인의 증상과 힘든 점을 다 말씀을 하시고 첫 번의 치료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치료도 그 진단의 한 일부분이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받으실 때 꼭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오해도 푸시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